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린이입니다. 저는 오늘 IELTS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IELTS 시험은 총 5개월간 공부를 했었고요. 처음 6.0에서 6.5까지 올릴 때는 독학을 했었고요. 6.5에서 7.0까지 올릴 때는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IELTS 전반적으로 네 파트 모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조금 공유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독학하는 것과 학원을 다니는 것 사이에서 조금 비교도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더 많은 팁들 있으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IELTS를 치기 전에 저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워킹 홀리데이 가기 전에 토익 공부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2018년 2월에 910점을 받았었고요.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시작한 지 7개월 차 정도 되던 2018년 11월에 IELTS 시험을 처음으로 응시했었고,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친 시험에서 6.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플이 아닌 IELTS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제 주변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토플이나 IELTS나 제가 다 경험해보지 못한 시험들이었고, 저한테 되게 어렵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두 시험의 장단점을 고려해보고 IELTS를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머울 당시에 호주에서는 IELTS가 굉장히 일반적인 시험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또 호주 대학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IELTS를 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첫 시험에서 오버롤 6.0이 나와가지고 오버롤 6.5는 금방 나오는 점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쳐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호주에서 총 4번의 시험을 쳤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 IELTS 시험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IELTS는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이렇게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험 끝날 때까지 이 4파트를 얼마나 잘 끌고 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버롤 0.5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0.5점이 오르거나 최소한 어떤 파트에서 내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다른 파트에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파트에서 내리면 평균 점수가 계속 같게 됩니다. 제 점수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건 제가 총 이제 6번의 시험을 쳤던 IELTS 점수를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첫 번째 이 4번의 시험은 호주에서 이제 독학을 했을 때 6.5를 받았었던 그런 시험 점수들이고, 이 2번은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2번 치고 이제 7.0을 받았던 그런 점수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때는 이제 학원도 다니고 독학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시험과 5번째 시험 사이에 한 2달 정도 공부를 하지 않았던 공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3번의 시험에서 오버롤 6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때는 제가 첫 번째 스피킹에서 지금 5가 나와가지고 계속 스피킹만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6.5까지 올립니다. 근데 첫 번째에서 지금 라이팅이 6.5가 나와서 공부를 좀 덜 했죠. 그래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5.5가 나왔어요. 그래서 스피킹이 지금 5에서 6.5까지나 올랐는데도 라이팅이 6.5에서 5.5로 내리는 바람에 이렇게 오버롤 점수가 계속 6에 머물게 돼요. 이렇게 6.0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네 파트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한 과목 한 과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루 종일 리딩만 잡고 있는 날도 있었고, 그 스피킹 대본을 짜느라 하루 종일 스피킹만 한 날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한 과목을 하던지 2과목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손을 안 대는 과목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은 여지없이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네 파트를 각 3시간씩 매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날, 그러니까 한 과목에 너무 집중했다거나 한 과목을 공부를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밤늦게라도 짧게 1시간씩이라도 꼭 공부를 했어요. 참고로 저는 캠브리지 13권, 12권, 11권, 10권을 공부했습니다. 먼저 리딩부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 후기를 많이 보시면 한국 학생들은 뭐 토익을 많이 공부를 해서 리스닝이나 리딩 파트에서 좀 점수를 많이 따야 된다. 그래야 이제 스피킹이나 라이팅이 좀 약하게 나와도 평균이 많이 오른다라는 후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리딩이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영어 단어 자체가 토익과 달리 더 어려웠고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도 너무 어렵고 읽어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후기를 좀 찾아봤는데 누적 복습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캠브리지 13권에 있는 테스트 1번을 오늘 공부를 한다면 그 리딩에서 나왔던 모르는 모든 단어를 단어장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외우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예를 들어서 캠브리지 13권의 테스트 2번에 있는 리딩을 쳤으면 거기 나왔던 모르는 단어도 다 적고 단어 뜻을 찾아서 정리를 하고 외웁니다. 그리고 테스트 1, 2 단어를 한꺼번에 다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테스트 3번을 했으면 또 테스트 1, 2, 3번의 단어를 다시 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적 복습법을 하니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앞에 단어는 좀 까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단어는 매일매일 무조건 첫 페이지부터 외웠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단어량이 많아지면 엄청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리고 이 단어를 정리하는 단어장도 엄청 나중에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끝에 가서는 이 단어 외우는 데만 하루에 2~3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절대 게을리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푸니까. 단어 외우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 누적 복습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리딩을 풀 때는 무조건 시간을 재고 풀었어요. 그리고 캠브리지 한 권당 한 4번에서 5번 정도 리딩을 풀어봤던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라도 다시 풀면 또 틀리고 또 틀리기 때문에 한 5번 정도는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푸시는 분들도 있고 문제를 먼저 스키밍하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2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리딩 문제를 먼저 보고 그게 뭐 yes, no, 낚이는 문제인지 뭐 주관식 문제인지 문제를 먼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빠르게 읽었습니다. 저도 그 본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저는 본문을 다 까먹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저한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답 노트를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처음 리딩을 풀면 정말 문제를 많이 틀려서 오답 노트 적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2번째 풀 때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적었습니다. 오답 노트는 내가 왜 그 오답을 생각했는지 정말 자세하게 적었고요. 왜 답이 또 이렇게 되는지도 자세하게 이유를 적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봤었어요. 사실 리딩 과목은 정말 계속 점수가 안 나와서 진짜 애를 먹었던 과목이에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크게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읽고 풀어보시고 오답 노트 보시고 틀리지 않게끔 반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리스닝입니다. 리스닝은 제가 6점에서 8점까지 올린 가장 효자 과목인데요. 제가 리스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문제를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리스닝 연습했던 방법은 스크립트를 듣지 않고 문제를 먼저 빠르게 읽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스닝에서 섹션 1과 그다음에 4는 주로 이제 주관식 단어를 쓰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문제를 먼저 스키밍하면 그 빈칸에 요일이 들어올지, 장소가 들어올지, 아니면 직업이 들어올지 막 그런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옆에 정말 작게 요일 이렇게 적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문을 들을 때 그 시간에 대한 표현에 조금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캠브리지 문제를 풀어본 이후에 꼭 대본을 확인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나 좀 영국식 발음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으면 꼭 어떤 단어인지 어떤 문장인지 확인을 해서 체크를 했고요. 문장 위주로 그냥 통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들으면서 대본을 보면서 눈으로 따라가면서 같이 읽어가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IELTS 공부한 기간 내내는 음악 안 듣고 계속 듣기를 들었어요. 특히 그 밥 먹을 때 단어를 외우셨다는 후기를 봤는데요. 전 밥 먹을 때 단어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밥 먹을 때는 그냥 듣기를 계속 들었었고 자기 전에도 듣고 자장가처럼 어디 이동할 때도 듣고 계속 들었었습니다. 라이팅은 제가 첫 시험에서 6.5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뽀록이었는데요. 왜 뽀록이었냐면 제가 첫 시험에 6.5를 받아서 내가 라이팅을 잘하는구나. 그 다음에는 좀 부족한 스피킹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좀 라이팅을 등한시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시험에서 5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라이팅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주 개발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까지 나오죠. 이렇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다뤄보지 않은 주제가 나오면 글이 잘 안 써지고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라이팅에서 점수가 안 나왔을 때 5.5, 6.0 이렇게 나왔을 때는 토픽에 맞는 근거와 예시를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확한 채점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추정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팅 시험에서 어려웠던 점은 이 글자 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섹션은 표나 뭐 도표를 보고 제가 설명하는 글이죠. 그 두 번째 섹션이 이제 토픽을 보고 제 주장을 적는 에세이를 적는 글인데요. 두 에세이 다 단어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 수를 좀 부족하게 적거나 많이 모자라게 적으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 라이팅을 그렇게 적어본 경험이 없어서 이 단어 수 채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션 같은 경우에는 250단어를 채우는 과정에서 서론, 본론 2개, 결론 이렇게 결론까지 맺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글자 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3월 한 달간 매일 아침마다 라이팅을 적었어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라이팅을 제일 첫 시간에 쓰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호주에서 쳤을 때는 아침 8시에 입시를 해서 9시에 딱 라이팅 시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그 어려운 주제로 그렇게 긴 글을 쓴 연습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3월 한 달간은 딱 아침 9시에 딱 시간을 재고 라이팅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섹션 1과 섹션 2 모두 했었고요. 그렇게 한 달을 하고 나니까 이 길이감에 대한 감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길이가 부족했던 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는 이 라이팅에서는 길이감에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동문서답 하더라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결론까지 주어진 시간 안에 맺고 나오셔야 그래도 6.0 이렇게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리고 라이팅은 전 참 독학하기가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내가 적었던 글에 대해서 내가 맞게 적었는지 주제는 맞는지 알맞은 예시는 썼는지 문법이나 뭐 그런 거는 다 맞는지 아니면은 그 단어나 뭐 동사도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문단에서 그 뉘앙스에 맞게 내가 이 동사를 사용했는지 사실 원어민이 아니면 그거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라이팅을 썼을 때 매일매일 집에 가서 그거를 워드로 옮겼었고요. 그러면서 글자 수도 확인하고 오타 확인하고 그다음에 문법 체크도 했었고
그 머드 파일을 좀 그 당시에 제가 알던 외국인 친구들한테 보내서 좀 어떤지 잘 썼는지 주제는 맞는지 좀 물어봤었어요. 그 다음은 스피킹인데요. 스피킹은 첫 시험에서 5를 받았고요, 무려. 그리고 최종 시험에서는 6.0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스피킹이 약하고 또 1대1로 인터뷰 형식으로 그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스피킹에 대한 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후기를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스피킹에서 참 높은 점수를 받으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하셨던 이야기가 나만의 대본을 짜서 달달달 외우라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브리지 11권, 12권, 13권에 있는 모든 그 문제, 스피킹 질문에 대해서 제 답을 다 적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외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도 호주에 있었었고, 제가 또 친했던 외국인 친구들한테 조금 도움 요청을 해가지고, 하루에 2~3시간씩 뭐, 보이스 톡이나 그런 걸로 스피킹 연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후기에서는 뭐, 캠블리나 아니면 필리핀 영어 선생님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화상 영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여건이 조금 안 되신다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조금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강의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피킹에서 너무 고민이 됐던 거는 도대체 어떤 질문이 나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1대1로 인터뷰 형식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되고 내가 연습하지 않은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오버롤 7.0이 나왔던 마지막 시험에서는 심지어 마지막 스피킹에서는 이제 그거는 한국에서 봤었는데요. 막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왜 시위를 하는 것 같냐. 그리고 왜 젊은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정치에 관심이 많느냐.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는 한국말로도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그 질문자와 얼굴을 맞대고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제가 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막 표정이 안 좋거나 내 말을 막 끊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질문을 해주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사실 점수가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6.0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들인 노력에 비해서 너무 낮은 점수여서 이 점수를 받고 부들부들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다시 스피킹 공부를 한다면 저는 이 대본을 달달달달 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키워드만 외웠었거든요. 근데 제 실력에서 그 키워드만 떠올려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풀 센텐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초보자시고 스피킹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다면은 일단 내가 짠 대본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0을 받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학원을 좀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강의 선택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그 후기를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후기가 나랑 같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안에 오버롤 7.5를 받았다. 아니면은 뭐 2개월 안에 스피킹 8.0을 받았다.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후기를 작성한 그 사람과 나의 기본 실력이 다르고 학습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 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했었고 뭐 선택 강의나 뭐 학원을 선택하는 데에도 좀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제 저의 그런 속도가 그 후기만큼 안 나오니까 좀 제 자신에서 사실 실망스럽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게 그 사람과 난 다르니까.
특히 저의 경우에는 4, 5월 달에 IELTS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6월 달에 다시 IELTS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좀 6.5까지 감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했어요. 그것도 시간이 좀 걸렸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어도 다시 외워야 됐었고 리스닝 감도 다시 익혀야 됐었고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그런 우수한 후기들은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원래 공부를 잘 하시던 분이나 정말 열심히 하신 분 이렇게는 정말 그런 후기가 나오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페이스를 찾고 좀 내 공부 속도나 내 목표에 맞게 알맞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달에 다시 IELTS를 공부하면서 전략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 6.0에서 6.5점으로 올려야 했을 때는 그 내 파트 전반적인 실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6.5에서 7.0을 받을 때는 사실 시간이 2달밖에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0.5를 올리거나 막 실력 향상을 시키거나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잘하는 파트에서 점수를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 외의 파트에는 유지만 하자 하는 전략을 썼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당시에 2달 안에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 7.0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스닝이나 리딩에서는 승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피킹이랑 라이팅은 6점이나 6.5점만 유지하자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그 두 과목을 등한시했던 건 아니에요. 똑같이 하루에 3시간 이상 했었고요. 사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게 저는 그 점수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크게 도움을 받았던 과목은 2과목인데요. 스피킹과 그다음에 라이팅이에요. 먼저 라이팅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선생님이 6.0, 6.5, 7.0, 7.5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셔서 어느 정도로 써야 6.5가 나오는구나, 7.0이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감을 저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식 표현을 영어로 바꿀 때는 어떻게 쓰는지, 문단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예시는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첨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2달 정도 수업을 듣는 동안 10번이 넘는 첨삭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독학을 할 때는 알지 못했던 저의 문법적인 오류라든지 어색했던 표현들, 혹은 그걸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었고, 그 첨삭 결과를 오답 노트처럼 정리를 해서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내어주신 샘플 에세이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다 외울 순 없었지만 좀 좋은 표현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아예 통으로 외워버렸습니다. 주중에는 학원 수업에 숙제에 이렇게 너무 바빠서 그래도 한 2시간, 뭐 많으면 3시간 이렇게 라이팅을 써볼 수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학원 수업 복습이나 뭐 예습 정도, 숙제 정도 하는 수준이었는데 주말에는 좀 에세이를 시간 재놓고 길게 써봤어요. 이게 사실 뭐 6.5, 6.0만 유지하자 그런 전략이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실 6.5도 저는 유지하기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딱 마지막 시험에서 환경 관련 토픽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어려운 토픽에도 6.5점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평소에 계속 연습을 하고 써봤던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해주시는, 가르쳐주시는 표현들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저는 키워드만 좀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6.0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당황을 하고 대처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도 하루에 2~3시간씩 이야기하고 스피킹하고 그리고 녹음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듣는 것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마 6.0도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6.0보다 좀 더 높은 점수가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대본을 달달달 외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리스닝과 리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공부 방식과 학원에서 이제 가르쳐 줬던 방식이 사실 너무 달라서 학원 수업을 듣다가 그만두고 그냥 개인적으로 독학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닝에서 스펠링을 직접 적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 스펠링 같은 경우에는 뒤에 S가 붙는지 이게 뭐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 막 그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되고 사실 어렵죠. 근데 제가 틀린 스펠링이나 뭐 S를 붙여서 안 붙여서 틀렸던 그런 경우에는 다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계속 반복해서 직접 적어봤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좀 많이 이용했는데요. 그 유튜브 채널 중에서 리스닝을 어떻게 스키밍하고 답을 체크하는지 그 과정을 다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9.0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과정 동영상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를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에도 학원 수업을 통해서 크게 제 점수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9.0에 해당하는 9.0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리딩 한 세트를 푸는 그런 과정 동영상을 올려놓으신 거를 보고 저도 그대로 따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독학할 때 작성해놨던 오답 노트를 계속 봤고요. 캠브리지 13권, 12권, 11권 계속 반복해서 풀었었고 단어도 계속 외웠었습니다. 그리고 연습해서 풀어보실 때는 저는 이 테스트 한 시간을 꼭 다 풀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시간 안에 이 세 개 지문을 어떻게 시간을 분배해서 풀 것인지에 대한 것도 사실 자신만의 방법을 조금 터득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답안을 종이에 옮겨 적는 것도 이 한 시간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것도 같이 연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IELTS 공부에서 고군분투 했던 것을 조금 공유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